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보겠습니다. 메모해 놓고 읽어야 할 삶의 지혜 8가지 중에서 오늘은 5번째로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냉철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네, 감사 스마일도 성격이 좀 급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을 갖다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섣불리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스마일TV 애청을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냉철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리면서 즐겁게 오늘 아침 방송 해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감사스마일TV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비즈니스 워치의 나원식 송재민 기자님의 신도시 A2부터 Z까지 세 번째로 왕숙 창능은 제2의 판교가 될까 관련해가지고 물론 왕숙도 있고 여러 3기 신도시가 많이 있겠지만 감사스마일은 창능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감사스마일 TV 방송이다 보니까 창능을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감사스마일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능은 제2의 판교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넘어야 될 숙제라든지 넘어야 될 그 난관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창능 3기 신도시는 제2의 판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스마일이 예전에 그 강북의 판교라고 해서 이제 삼송을 갖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삼송은 신도시가 아니고 택지지구다 보니까 삼송과 원흥, 지축 이 세 개의 택지지구로 시너지가 나지는 못했는데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또 아래쪽에 향동과 덕은까지 같이 아우러지면 여기에 이제 시너지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판교처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판교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업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족부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통대책이 강구돼야 되는데 판교에 보면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신분당선 여기 생기면서 이제 판교가 강남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교통의 사통발달 물론 주변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용서고속도로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신분당선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파급 효과가 컸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이제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는 창능은 GTX-A 창능역이 들어온다라고 지금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삼송도 신분당 사업부 연장으로 해서 삼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또 BRT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충분히 제2의 판교가 창능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당장 2028년이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 2030년 초반 정도까지 아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의 이쪽 부지가 지금 창릉 테크시티로 지금 들어올 자족부지인데 이 자족부지 내에서 그리고 또 유보지로 지금 남겨져 있는 이것까지도 같이 연계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되고 또 향동이라든지 덕은에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일자리가 같이 들어오면서 창릉과 연계가 돼서 그렇게 제2의 판교처럼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3기 신도시 자족기능 플러스 서울 접근성 목표, 서울 인접 베드타운 우려라든지 기업 유치 난제, 사전청약 서두르다 혼란이 많이 지금 발생했고 삽뜨기 전 난관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발표한 3기 신도시 목표는 복합적이었고 창능은 201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2018년에 한꺼번에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9년 제가 기억으로 5월에 발표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대로라면 1, 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까우면서 자족기능까지 갖춘 이상적인 신도시 탄생이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바람대로 여러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기존 신도시들의 사례를 고려하면 자족기능과 교통인프라 확보를 동시에 이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난 정부가 빠른 주택 공급 효과를 위해서 추진한 사전청약 제도가 삐걱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는 드라이빙을 걸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 경기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세계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1, 2기보다 가깝게 자족기능의 교통계획도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가구수로 보게 된다고 하면 3기 신도시는 정말 2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절반에 미치지 않는 규모지만 거의 1기 신도시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3기 신도시의 개발 방향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자녀 키우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도시 등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3기 신도시 계획을 보시게 되면 남양주 왕숙부터 화성 진안까지가 되어 있는데, 저는 고향 창릉 789만 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8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구수로는 38,000 가구가 지금 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38,000 세대에서 일반 분양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공공 분양이 얼마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택지지구긴 하지만 민간 분양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제가 판단해 보니까 6대4 정도로 분양과 임대가 그렇게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제2의 판교를 목표로 기업 유치가 관건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 즉 수도권 억제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법안이 지금 빨리 통과가 돼야지만 기업 유치가 좀 원활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법안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신도시 건설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 합리적인 전략으로 여겨지고, 여기에 그간 신도시들이 주택 공급만 말 그대로 그냥 집만 때려 짓는 그런 신도시들이 아니라 판교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 용지에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렇게 지금 3기 신도시는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신도시 판교를 갖다 롤 모델을 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에는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2배 규모인 140만 제곱미터 조성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 규모가 더 크고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거의 규모가 2.7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릉이 충분히 판교처럼 조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보시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로 가득 찬 도시부터 시작해서 우수한 보육, 그리고 정시성을 갖춘 철도 중심의 광역 교통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그래도 빨리 지금 이루어지는 게 창릉 3기 신도시다. 왜냐하면 GTX-A 창릉역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터널도 지금 부착이 완료된 상태이면서, 물론 개통은 2024년에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입주하기 전에 개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여기 이창무 교수님 같은 경우에 사실 분당 역시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아서 주상복합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는 등의 도시 설계를 갖다가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업무시설이 들어가지 못했었고, 이를 보완했던 게 판교였습니다. 그래서 판교 역시 분당을 배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창릉의 배후는 삼성벨트, 더 나가서 창천벨트, 은평구부터 시작해서 은평구, 그리고 더 나가서 행신, 원당, 화정, 그리고 삼성벨트, 삼성, 원흥, 지축, 형동, 덕은까지도 다 배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고, 또 강이 건너면 바로 한강을 건너면 바로 마곡 신도시도 있기 때문에, 마곡 지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업 중에서도 어떤 산업군을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한데, 감사 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면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AI,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가 창릉에 좀 유치를 해서 관련해가지고 또 수색 상암이랑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영상 쪽까지, 영상 콘텐츠까지 같이 병행한다고 하면 일산 킨텍스라든지 그 다음에 창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색 상암까지 연결될 수 있는 영상문화 벨트가 또 조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전망을 합니다. 서울 접근성을 갖다 강조하면 베트타운 또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의 핵심이 서울 도심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을 걱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신도시가 독자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는 데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족성을 갖추겠다는 것은 집도 기업도 해당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신도시 계획을 보면 GTX를 빨리 연결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즉 다시 말해서 GTX 효과로 해가지고 서울로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나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창릉이라든지 뭐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 특히 이제 창릉천 벨트, 삼성 벨트에서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춰진다고 하면 굳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3기 신도시 경우 같은 경우에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자족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교통망 강화할 경우에 배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 생각했을 때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이고, 그래서 창릉 테크시티라든지 더 나아가서 대곡이라든지 킨텍스, 그리고 창문천 벨튼, 덕은이라든지 향농까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족 기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대기업 등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도록 시라든지 국회의원들, 시장님이라든지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모든 또 시민들까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늦춰지는 입주라든지 침체기의 주택 공급 부작용은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3기 신도시 창릉의 토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원래는 올 연말까지 지금 토지 보상을 완료를 지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의 그런 진행은 한 60%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토지 보상을 갖다 받는 게, 일단 필지가 많으신 분들은 세금 때문에 올해 토지 보상을 다 받는 게 유리한 게 아니라 내년으로 해가지고 분할해서 토지 보상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토 관련해가지고 대토를 갖다 지금 원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딜레이를 조금 줄 땡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창릉 이 지역이 잡종지라든지 또 군부대, 특히 이제 이쪽에 고물상이라든지 여러 이제 방치된 땅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또 알 수 없는 그런 쓰레기라든지 또 이런 폐기물들이 좀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 또 이제 만약에 토지 보상을 갖다가 진행하면 이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줄 땡기기를 하느라고 아마 올 연말까지는 이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내년 초까지 아마 늦춰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3기 신도시 창릉을 준비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고 여유를 갖고 2028년이 아니라 거의 2030년 정도 좀 마음을 갖다 여유를 갖고 조금 편안하게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은영 연구위원님께서는 사전 청약을 진행했지만 실제 입주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전 청약 당첨자들 중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LH라든지 관계기관들의 입주 예정 시기가 늦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또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또 어제 이제 감사스마일 TV 어떤 분이 사전 청약가보다 분양가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라고 저에게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건축비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토지비만 오르는 게 아니라 건축비가 올랐는데, 제가 생각해서 사전 청약가보다 내려갈 일은 정말 일도 없고, 이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게 2년, 3년 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8년이 아무리 빨라도 첫 번째 입주. 저는 좀 최소 2030년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다 입주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그냥 그때 지금의 분양가보다 오르면 올랐지 내리진 않을 거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저는 조심스럽게 내년 전반기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다른 양상이 또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공급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지금 조언을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급 정책을 갖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3년, 4년 걸리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 10년에서 15년을 내다보고 이런 공급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김덕래 실장님께서는 신도시를 계획한 뒤에 실제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에 편승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공급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나 분양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감사스마일 생각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여기 신문 기사처럼 창릉은 제2의 판교가 될까라고 지금 제가 오늘 주제를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왕숙도 되겠지만 저는 왕숙보다 창릉이 제2의 판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제가 여기 창릉에 있어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서울과의 접근성도 정말 좋지만 창릉의 가장 큰 제가 판단했을 때 입지적인 요인으로 따졌을 때 부동산이 입지잖아요. 평지에 중앙에 이제 하천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국제공항도 너무너무 가깝고 그리고 서울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TX A만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신분당 선부 연장이 된다고 하면 BRT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삼성역까지 가서 투트랙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용산 개발을 갖다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뭐 강남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용산의 파워는 강남을 넘어선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용산의 그런 개발 그리고 앞으로 2030년이 넘었을 때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신도시의 그런 파급 효과는 택기지구라든지 기존에 있는 구축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넘어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에 입주를 하기를 희망하고 아무래도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를 하는 게 첫 번째가 2028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토지 보상이라든지 뭐 주택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늦춰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늦춰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이제 계약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제2의 판교처럼 제2의 판교를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교통망뿐만 아니라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뭐 산입법이라든지 그리고 고양시에서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도움을 또 준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판교를 창릉은 제2의 판교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마곡도 이제 가양대교를 건너면 바로 마곡이라는 것들도 있고 또 내년에 이제 대곡 소사선이 개통된다고 하면 정말 2023년부터 이제 정말 고양시에서 마곡을 가는 것도 30분이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대중교통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이전에 이제 김포공항을 가려면 좀 삥삥 돌아서 다녔는데 대곡 소사선 이용한다고 하면 또 김포공항까지 너무너무 가깝게 또 인천국제공항도 너무너무 이제 지하철로도 가깝게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일자리를 갖다가 대기업을 갖다 유치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감자스마일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드론이라든지 드론 화전센터도 지금 올 하반기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AI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한다라고 하면 고양시의 그런 미래 가치는 정말 높아지고 특히 고양시의 미래 가치 제가 엊그제 킨텍스를 또 다녀왔지만 킨텍스라든지 대곡보다 이제 더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더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창릉을 갖다가 5년을 내다보고 창릉을 준비하지 마시고 최소 10년 정도를 내다보시고 차츰차츰씩 준비하시고 특히 사전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보험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란 말씀드리고 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뭐 사전청약이 뭐 연기된다 뭐 어떤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올해 연말에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에는 다시 진행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스마일이 드리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시간이 또 너무 또 지체되면 또 보는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창릉 3기 신도시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첫 번째 입주는 2028년에서 2029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여유있게 생각을 하신다고 2030년 정도를 생각하시고 창릉 3기 신도시 기다리시고 민간 사전청약도 내년에 지금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토지 보상이 만약 늦춰진다라고 하면 1년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또 새롭게 나오는 창릉 3기 신도시 소식 있으면 즉각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어제 그 덕은지구 들어온 영상을 갖다 올려드렸는데 지축지구도 조만간 한번 올려드리고요. 또 창릉도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창릉 3기 신도시 창릉천 주변으로 해가지고 멋진 드론 영상으로 해서 공중에서 볼 수 있는 공중 임장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큰 힘이 나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